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물들듯 생기는 검버섯과 기미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시죠? 식초, 베이킹소다부터 레몬까지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내용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무척 많습니다. 차라리 기거디 들어간 천연팩을 하시는 것이 시중의 미백 화장품보다 2배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백 화장품보다 효과 좋은 천연팩 레시피와 잘못 알려진 검버섯 제거 방법들,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꿀 조합과 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검버섯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루각화증이라는 피부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피부 질환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생길 수 있으며 갈색 반점처럼 보여 검버섯이라 불립니다. 주로 노년층에게 생겨 젖은꽃이라는 오싹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검버섯을 말끔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 검버섯을 없앤다며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바르거나 레몬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여러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이러한 민간요법을 따라 한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는커녕 부작용으로 상태가 더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후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들은 어떻게 우리 피부를 해치게 될까요? 베이킹소다와 식초, 그리고 레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맛을 내는 산성 물질이라는 점인데요. 이 산성 물질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각질층을 벗겨내면 검버섯까지 함께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버섯은 단순한 각질이 아닌 색소 침착이 원인이므로 피부를 벗겨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산성 성분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피부가 뒤집어지고 더 큰 병원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버섯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미 생긴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은 치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검버섯 예방을 위해 미백 화장품보다 2배 더 효과 좋은 천연팩부터 피부 건강에 이로운 꿀 조합과 해로운 꽝 조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백 효능을 2배로 끌어올리는 천연팩은 바로 들깨가루 팩입니다. 음식에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그런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것도 무척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국 파야오 대학 연구진이 들깨 추출물이 피부 자극과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잡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흔히 미백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함유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들깨 속 루테올린이 이 알부틴 성분보다 무려 2배나 더 강력한 효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또한 들깨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개선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천연 화장품 원료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에도 소개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들깨가루 팩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들깨가루 5스푼, 꿀 5스푼, 그리고 요거트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 요거트 속 젖산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연팩에도 요거트가 자주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성된 팩을 얼굴에 잘 펴 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주세요. 주 2, 3회씩 한 달 정도 꾸준히 팩을 하면 얼굴의 잡티가 옅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팩을 할 때는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얼굴에 바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바르는 천연 팩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피부 건강을 챙기는 꿀 조합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붉은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라이코펜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식물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은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라이코펜이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C는 라이코펜과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 예방에 기여하며 실제 색소 침착 치료에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더욱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드실 때 이 방법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온전히 챙길 수 있는데요. 바로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려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토마토의 순수한 단맛이 더 부각되고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C를 손실 없이 섭취함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화 방지 효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마토에 소금을 어느 정도 뿌려 먹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토마토 4~5개, 약 1kg, 당 티스푼으로 반 개 정도, 즉 한두 꼬집 정도를 토마토 단면에 뿌리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토마토 외에 라이코펜이 함유된 다른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수박과 포도가 있고 구아바와 파파야에도 라이코펜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래도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높다 보니 토마토를 농축해 만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케첩 등은 라이코펜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피부 건강을 챙기는 꿀 조합 두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토마토처럼 녹차에도 카테킨과 같은 폴리페놀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면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며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성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해 피부 노화, 주름, 색소 침착 등을 유발합니다. 이때 카테킨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를 보호해주며 뛰어난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녹차 추출물인 폴리페놀 성분을 35명의 여드름 환자 얼굴 반쪽에 바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8주 만에 비염증성 여드름은 79%, 염증성 여드름은 9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녹차 추출물이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 유발 물질을 50% 이상 감소시킨 덕분입니다. 녹차는 이러한 피부 미용 효과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늘려 동맥 기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녹차 한 잔은 충치 예방 효과도 있으니 가끔 녹차를 드신 후 티백을 재활용하여 우린 물로 10분 정도 세안에 활용하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치아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챙기는 꿀 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줍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는 시력을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피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의 각질 형성과 세포 재생을 도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강화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 이외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고구마가 있는데 특히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박, 그 중에서도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케일, 붉은색 파프리카에도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꿀 조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피부 건강을 해치는 꽝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에 많이 함유된 리놀레산과 팔미트산 같은 지방산은 우리 피부 장벽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민감해지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흔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에 많은 포화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이 더뎌지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피부 노화가 가속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수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 모공이 막히고 염증성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은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콜라겐 단백질을 파괴하여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유발하며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피부 회복력도 감소하므로 습관적으로 달콤한 음식을 찾는 것은 피부 건강에 아주 해로운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짠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식사 후에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이는 몸속에 많아진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결국 몸속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이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머금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가는 수분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져 보호 장벽이 약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게 됩니다. 또한 염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피부의 붉은 기운을 돌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평소에 짜게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을 해치는 좋지 않은 습관이므로 되도록이면 평소에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